투 단원에서 오늘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오늘 거 잘 봐야 돼. 자, 오늘 해야 되는 내용 첫 번째, 일단은 순간 변화율에 대한 얘기부터. 자,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용어 정리했던 것들 기억 속에서 좀 떠올리면서 가볼 겁니다. 자, 순간 변화율이라는 얘기를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순간 변화율은 우리가 리미트 특정한 숫자 x가 a로 가까워질 때 여기에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적어 넣는 거, 즉 평균 변화율에 리미트를 붙인 게 순간 변화율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 이게 뭐였냐면, 말로 설명을 한다면 얘는 기울기와 같은 의미.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찾는다 그랬지? x-a 분의 fx 마이너스 fa, 뭐 이런 식으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직접적으로 찾아버리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이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뭐냐? 델타 x 분의 델타 y라고도 얘기를 해도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델타 x의 뜻은 x라는 것의 변화량, 이거를 옛날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나 학교 다닐 때 정도 그때로 표현을 하면은 얘를 이렇게도 얘기를 해. x라는 녀석의 증분이라고. x의 증분. 그 다음에 얘는 y의 변화량.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옛날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y의 증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증분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변화량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확인되셨죠? 이렇게 쓰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 순간 변화율을 그럼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해본다라면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냐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델타 x 분의 델타 y로 써도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인데, 요거 하나를 조금 이해해 보자고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x-a가 지금 현재 델타 x로 바꿨을 수 있다라고 밑에서 얘기를 했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x가 만약에 a로 가까워질 거야. 그러면 x와 a의 차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맞아? 그래서 이 결과를 가까워진다라는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델타 x 값이, 즉 x와 a의 차이가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이는 순간 변화율을 앞으로 이렇게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 표현을 조금 더 바꿔본다라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델타 x 분의, 여기 보이는 델타 y라고 부르는 거였지? 델타 y. 이거는 다시 말하면 y의 변화량이지. 다시 말하면 요 값과 요 값 사이의 변화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때 여기 보면 요 x 있지? x를 여기식에서 a를 이렇게 이항하면은 a 플러스 델타 x라고 써도 되지. 맞죠? 그래서 우린 여기다가 f의 a 플러스 델타 x에서 마이너스 fa를 한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여러 가지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뭐냐? 두 점 사이의 변화량을 따지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야.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무진장 많을 거고, 우리는 그 표현법들을 전부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해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번 방학 때 따라가 봐. 그러면 학기 중이 됐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지게 될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순간 변화율에 대한 얘기까지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마지막 미분계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미분계수라는 녀석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f'의 a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쓰게 될 때 리미트 뭐 x가 a로 가까워질 때 x-a 분의 fx 마이너스 fa, 뭐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맞죠? 그런데 이 표현을 이제 그러면 위에서 썼던 표현으로 바꿔서 한번 써보자고. 그럼 얘랑 같은 표현이 될 수 있는 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델타 x 분의 델타 y, 이렇게 써버려도 상관없겠지?
그리고 또다시 얘를 리미트 x 델타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델타 x 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그리고 마이너스 f의 a 이렇게 써버려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미분계수를 앞으로는 뭘로 해석을 하게 될 거냐? x가 a라는 점에서 의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해를 하고 따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진행이 되었던 거였습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순간 변화로 된 얘기가 오늘 배워야 될 테마의 절반이에요. 확인되셨죠? 자, 그럼 요것만 갖고 그대로 여러분들 문제로 넘어와. 아까 전에 우리가 평균 순간 변화에 대한 얘기 적었던 게 일단 필수예제 1번에 보입니다. 자, 필수예제 1번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fx가 x의 제곱에 플러스 7x라고 돼 있을 때 f'의 3이 얼마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fx라는 식이 나왔는데 갑자기 f'x로 바뀌었지. 다시 말하면 fx에서 x가 3일 때의 미분 계수를 찾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f'의 3을 지금부터 찾을 건데 이 프라임 값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3분의 f의 x 플러스 3에서 f의 x에서 f의 3을 뺀 거다. 이렇게 써버리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확인됩니까? 즉 극한값 우리 보고 직접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찾아보자고요.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3분의 분자 쪽은 직접 써봐야 되겠지? 대입했더니 x의 제곱에 플러스 7x 그리고 3을 대입해서 빼주는 거죠. 3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16. 그러니까 미안해. 나 오차시 펴놓고 있었어. 바보짓 했네. 자, 곡선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시 갑시다. 자, 점 중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인 점의 좌표를 찾아라. 자,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3이 된다. 이 얘기를 다시 해석하면 여기 있는 y 대신에 얘를 fx로 이렇게 바꿔서 쓴다라면 f'의 x가 3이 되는 애를 찾아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 되는 거죠. 확인되니?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일단 f'의 x를 만들 겁니다. 확인됐나요? 그럼 자, 문제가 하나 있거든. 자, 리미트 할 거야. x가 어디론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가까워지는 걸 찾을 수가 있어 없어? 어디로 가까워질지 찾을 수가 없겠죠. 맞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추가로 기억을 해야 돼. 이 문제 안에서 뭘 기억하느냐? 순간 변화율의 단점이에요. 지금처럼 우리가 f'x를 찾으려고 봤더니 x가 분명히 어디로 가까워지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순간 변화율의 단점은 x가 a로 가까워질 때 이 a 값을 모르면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없다라는 하나의 단점을 가집니다. 즉 순간 변화율이라는 관계식을 만들 수 없다. 확인됩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야. 대단히 중요해. 왜냐하면 우리가 뭘 찾아야 될지는 알고 있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f'의 x를 직접 찾는 게 아니라 뭘 할 거냐? 어차피 이 x에 fx에서 이 x값이 임의의 숫자로 가까워져야지만 우리는 기울기가 3이 되는 애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임의의 숫자 얘를 a로 이렇게 바꿔놓는 거야. 없으니까 만들어 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여기가 f'의 a가 될 거고 x가 a로 가까워지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관계식을 쓰는 거죠. 그러면 x-a 분의 f의 x에서 마이너스 f의 a로.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다시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지고요. 그 다음에 x-a 분의
분자 쪽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a의 제곱 마이너스 a 요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자, 기왕 쓰는 거 얘 아예 인수분해 해서 쓰자. 그러면 a에다가 a 플러스 1을 곱한 거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지? 확인되니? 자, 그럼 이제 x가 a로 가까워지니까 이 a를 분모에 대입했더니 0이야. 그리고 분자에 대입했더니 또 0이지. 즉 0분의 0꼴이야. 은꼴이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은꼴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 분모의 x-a를 분자 쪽에서 무조건 약분을 시켜줘야 되겠지. 다시 말하면 분자에 있는 이 식 뭐 하라는 얘기냐? 인수분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하면은 x-a에다가 x 플러스 a 플러스 1로 분자가 인수분해 되겠죠. 그리고 분모는 여전히 x-a 그리고 앞에 리미트 이렇게 극한값으로 변환. 그러고 나면 쓱쓱 지워지겠지. 맞아. 이 상태에서 식을 싹 정리를 하면 결국 2a 플러스 1이 돼버린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럼 다시 말하면 결국에 우리는 이제 결론이 나온 거야. F'의 A라는 녀석을 지금부터 2A 플러스 1로 쓰면 되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확인되셨나요? 인수분해 제대로 된 거 맞나 우리 지금? 확인 좀 해볼래? 맞아? 뭔가 하나 잘못된 것 같은데? 인수분해 여기 마이너스 1이지 맞죠?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돼야 되지. 얘가 마이너스 1 돼야 되지. 얘가 마이너스 1 돼야 되지. 이렇게. 맞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찾아냈어.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보이는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3이 되는 걸 찾으라고 시킨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하면 a가 얼마가 돼요? 2가 되면 되지. 즉 다시 말하면 x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직접 찾아버리면 그때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3이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 x가 언제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3이 될 거냐 물어본 거지? x가 2일 때를 찾아야 돼. 그러면 2번에 지금 하나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럼 걔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확인돼요? 즉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는 얘기야. x가만 보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뒤로 넘어가 보죠. 또 한번 따라가 보는 거야. 자, 이번엔 필수이지 2번이야. 다항함수 fx가 다음 식을 만족할 때 이거의 제곱에서의 x가 1에서의 미분계수를 찾아라.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보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x-1 분의 fx 마이너스 2를 계산한 게 3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야. 맞죠? 그럼 일단 우리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문제에 주어진 식을 먼저 잘 살펴봐. 그러면 분모에 x자리에 1을 대입하고 했더니 0이 돼. 그럼 당연히 분자도 얼마가 돼야 돼? 0에 대해서 응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 되는 거지. 우리 미정계수 결정에서 봤었던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f에다가 1을 대입하잖아.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된다는 걸 알아.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난 주어진 이 식을 이렇게 바꿔 써도 돼.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x-1 분의 fx 그리고 마이너스 f의 1이라고 써도 상관없을 거야. 그럼 이거 뭐야? 순간 변화율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얘를 그럼 우리는 뭘로 바꿀 수 있어? f'의 1로 써버려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라는 얘기야? 3이에요 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즉, 요 사실을 찾아내고 식을 바꿔 써서 미분계수를 찾아냈다. 첫 번째 줄 요 문장 하나에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알고 있는 상태로 문제를 봤더니 y는 fx를 제곱한 식에 x가 1에서의 미분계수를 찾아라 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fx를 제곱한 식 있지? 복잡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린 얘를 뭐 할 거냐? gx로 치환할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이제 우리 보고 찾으라는 게 뭔지가 나온 거야. 뭐냐? 이 gx라는 관계식에 x가 1에서의 미분계수 찾으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 뭐라고 쓰면 돼? g'의 1을 찾아라 라는 걸로 문제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얘가 리미트 x가 이제 1로 가까워질 때 x-1 분의 분자 쪽은 g1의 x에서
마이너스 G1을 한 거구나. 이렇게 식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얘를 찾아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마찬가지로 이 식을 정리를 해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상태 그대로 놓고서 정리를 하려면 아까 1번에서 문제를 풀었던 대로 따라가면 gx가 뭔지 어떻게 생긴 관계식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gx는 이렇게 생긴 거라는 게 모르지. 뭐 몇 차식인지 뭐 이런 식에 대한 정보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식을 다시 치환을 하긴 했지만 쓸모가 없어. 그래서 돌리겠다는 얘기야. 어떻게 돌릴 거냐? fx를 제곱한 거에서 마이너스 f1을 제곱한 걸로.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서 이미 치환의 효용성은 충분히 다 한 거야. 아니면 요거만 그냥 놓고서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만들 수 있다면 굳이 치환을 할 필요는 없었겠지. 근데 봤을 때 헷갈릴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생각해 놓고 바꾸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꿨어. 이제 이 식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분자 쪽 잘 보니까 이거 인수분해 돼. 그제?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인수분해를 할 거야.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자, 임의로 내가 쪼갤 거야. x-1 분의 fx 마이너스 f의 1 이렇게 생긴 리미트 하나 만들 거고, 곱하기 리미트 다시 x가 1로 가까워질 때 fx 플러스 f1 이렇게 두 개의 리미트로 쪼개도 될까 안 될까? 가능하겠죠. 분자가 합차 공식이니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잘 봐. 요게 뜻하는 게 우리 본 적 있는 것 같아. 어디에 있어? 여기 있죠. 그러면 얘란 얘기지. 즉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값은 3이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야. 그 다음 뒤쪽 볼 거거든. x에 그냥 1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뭐야? 2배를 한 거에 f1이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 되는 거지. 그럼 f1이 2인 거 앞에서 알았잖아. 여기가 뭐가 돼? 4가 되겠지. 그럼 결국 3 곱하기 4다 해서 10이다.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확인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순간 변화에 대한 얘기가 조금 복잡한 식으로도 등장할 수 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 또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자, 이번에 미분 가능한 함수 f1이 2고 f'1이 10이야. 뭐가 주어진 거야? 2번 문제와 3번 문제의 차이점. 2번은 우리가 직접 찾아내게 시켰잖아. 근데 3번은 그냥 문제에서 준 거야.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3번에 나와 있는 식의 모양 봤더니 야, 대박이야. 3번 식이 여기 3만 없을 뿐이지 이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3번 문제 나와 있는 식 똑같지? 그럼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계산을 조금 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 자, 리미트 써보자고요. x가 1로 가까워질 때 x-1 분의 fx 마이너스 2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자, 여러분들이 봐봐. 여기는 2 문제의 값이 나와 있을 거야. 뭘로 나왔지? f1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나 이거 지금부터 f1로 이렇게 바꿨어도 상관없겠지. 그럼 결국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x-1 분의 fx-f1 그러면 결국 주어진 식은 뭐가 되는 거야? f'의 1이 돼버리는 거지? 결국 그럼 값이 얼마가 돼? 10이 되고 끝나는 거잖아. 문제 10이라고 나왔으니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순간 변화를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너 졸았지? 봤어? 응.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간 변화에 대한 얘기까지 확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순간 변화에 대한 얘기가 끝났으니 우리는 도함수에 대한 얘기로 갈 건데, 자, 두 번째 도함수. 자, 도함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잖아. 뭘 얘기를 하냐면 수학자 될 거냐고 내가 항상 물어보지. 나중에 장래희망이 수학자냐고 물어보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얘기는 반은 뻥이야. 반은 내가 스토리를 짠 거야.
왜 스토리를 짰냐면 원래 원칙적인 얘기는 이래. 뭐냐면 순간 변화율과 도함수 보이지? 이거 두 개는 동시대에 개발이 된 거야. 동시대에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사람이 다를 뿐이야. 만든 사람이. 그래서 둘이 싸우면서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다가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두 가지가 결국 같은 거야라는 의미로 결론이 나고 그걸 우리는 두 개를 다 배우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해
아닐 거야. 소리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닐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확인됐어요? 자, 잘 들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순간 변화율에서 처음 나왔었던 정의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요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도함수에서 나왔던 정의 요거 보이시죠? 두 가지는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는 상태로 그렇다면 이 도함수가 문제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필수예제 4번은 어차피 순간 변화에 대한 얘기거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필수예제 5번으로 오실 건데 5번은 지금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볼 거냐? 필수예제 6번을 먼저 보고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f에다가 마이너스 ax를 대입한 식은요. 마이너스 a에다가 fx를 곱한 식이다. 이것이 성립할 때 f'의 x랑 같은 걸 찾으라고 시킨 거야. 맞죠? f'의 x.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순간 변화율이라는 녀석을 다시 한번 좀 잘 집중해봐. 순간 변화율을 한번 잘 봐봐. 우리가 기본적인 정의를 썼을 때 f'의 x로 쓴 것이 아니라 f'의 a로 썼어. 즉 임의의 숫자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도함수를 쓸 때는 굳이 여기 임의의 숫자 a라고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고정되어 있는 정점과 동점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둘 사이의 거리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지금 문제에서 f'의 x를 찾으라 그랬지. 즉 어떠한 임의의 x값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다시 말하면 미분계수를 찾으는 얘기랑 똑같아. 그럼 우리는 결국에 6번 문제를 순간 변화율을 사용해서 설명하기에는 문제가 조금 있다는 얘기지. x에서의 변화율을 찾아야 되는데 x가 x로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에 대한 정의로 따라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일단 f'의 x를 도함수의 정의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에서 마이너스 f의 x다.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는 얘기 되는 거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이걸 이렇게 딱 썼을 때 얘와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앞에 중에서 1, 2, 3, 4, 5번 중에서 우리 보고 골라주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걸 골라볼 건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냐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식을 어떻게든 이용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는 이 식을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바꿔볼 거야. 자, 나와 있는 식들의 모양을 봤더니 fx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죠? 그래서 fx는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1에다가 f의 마이너스 a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fx 대신에 얘를 써도 되겠지? 그러면 f의 x 플러스 h 대신에 뭘 쓸 수 있을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어서 f의 x 플러스 h라는 식도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뭐야? x 자리에 x 플러스 h가 대입된 거지. 대입을 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1에다가 f 해놓고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h로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fx와 f의 x 플러스 h 대신에 이 두 개의 식을 대입한 식은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 왜? 같은 걸 대입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밑에 있는 요 식을 대입해서 지금부터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분자 쪽은 분모는 그대로 h, 분자 쪽에 하나씩 바꾸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a분의 1에다가 f의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h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a분의 1에 아니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리고 f의 마이너스 ax 이렇게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요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여기 지금 보면 마이너스 a분의 1 리미트항도 연결이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앞에 나와 있는 개수일 뿐이고 묶어 나가도 되겠죠. 리미트 앞으로 나가자. 그럼 마이너스 a분의 1 나가고 리미트 h가 0으로 그리고 분모가 h 분자는 f의 마이너스
A에다가 X 마이너스 AH 그리고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AX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자, 이때 얘가 이제 뭘 뜻하는지만 확인하면 되거든. 얘가 자, 잘 봐. 우리가 기본적인 도함수의 정의로 만들어낸 이 식이 보이죠? 이 식을 잘 보면 x에다가 h가 더해진 형태야. 그리고 여기는 x가 나와 있는 형태야. 그리고 분모는 h가 나와 있는 모양이고 그 모양을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자, 여기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x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 x가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럼 여기는 플러스 h잖아.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ah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얘랑 이 밑에 있는 게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만 기본적인 도함수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될 거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a분의 1을 우리가 요로 요렇게 넘겨만 놓는다라면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아요, 아니에요? 아, 이렇게 바꿨더니 되는구나. 그럼 결국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f 프라임의 x랑 같아지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같아지게 만드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 식을 우리가 f 프라임의 x라고 쓰지 않고 여기 얘가 대입됐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f 프라임의 마이너스 ax라고 이렇게 써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이렇게 바꿔놓는 거야.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처음 찾았던 f 프라임의 x가 여기 보이는 f 프라임의 마이너스 ax랑 같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에 정답을 뭐라고 쓰면 돼? 4번에 나와 있네. 걔가 정답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잘 봐. 이 6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야. 도함수의 기본적인 정의를 따라갔더니 여기 있는 x와 x가 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고 이쪽에 있는 h와 h가 같은 모양이 나와야지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요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도함수라는 녀석의 몇 가지 성질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야. 이 문제를 통해서. 자, 어떻게 해볼 거냐? fx라는 관계식을 그냥 좀 편안하게 한번 써보자. x의 제곱이다라고 그냥 써볼게요. 확인됐죠? 자, 이때 내가 f 프라임의 x를 지금부터 한번 찾아볼 거야. 도함수의 정의로. 그럼 어떻게 쓰게 되느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에서 마이너스 f의 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대입이야.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분모 h 분자는 x 플러스 h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쓰면 되겠네요. 자, 정리 들어갑시다. 요거 싹 전개해서 쓰면은 x제곱 사라지지. 남는 게 2x h 그 다음에 플러스 h의 제곱만 남는 거지. 그럼 난 이제 주어진 식에서 h와 h와 h를 약분까지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2x 플러스 h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0이 여기 대입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돼? 2x요 라고 f'x가 나오게 되는 거야. 확인됐니? 자, 이때 만약에 내가 여기 밑에 있는 분모가 3h였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h 약분되고 나서 여기 밑에 분모가 뭐가 남아야 돼? 3이 이렇게 남아야 되는 거지. 맞아,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 밑에도 3이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지. 맞아,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하면은 여기 지금 도함수의 정의를 썼을 때 이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미분계수 모양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야. 맞니? 자, 그럼 다시 여기 x 플러스 h라고 내가 써놨잖아. 맞지? 여기를 만약에 5h로 이렇게 바꾼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전개했을 때 얘가 곱하기 여기에다 5가 이렇게 돼서 10xh가 되겠지. 맞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약분의 약분의 약분을 하고 나면은
여기가 2x가 아니라 10x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도 뭐가 돼? 2 곱하기 5, 즉 10x가 된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여기 보는 h 앞에 있는 개수가 마찬가지로 또 미분계수 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뭐냐면 도함수의 정의 이렇게 배웠잖아. 지금 h라서 얘기를 했지. 근데 얘가 조금 더 응용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바뀐다. f'의 x가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분모 쪽에 h 앞에 숫자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즉 a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f의 x 플러스 h인데 앞에 숫자가 붙으면 또 달라지잖아. 이때 얘네 둘이 같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약분이 될 거니까. 근데 다르면 조금 다르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일단 똑같이 맞춰놓은 상태로 이렇게 도함수의 정의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란 얘기야? h 앞에 있는 이 개수와 여기 f에 대입될 때 h 앞에 있는 이 개수,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일일이 체킹을 하면서 하나씩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를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기억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도록 합시다. 앞에 추가된다라는 개념까지 들어가서. 확인되셨나요? 여기까지 됐니? 자,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요거 아예 f'x가 어떻게 나올지 알면 요걸로 암기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지. 그래서 아예 그거까지 얘기를 할 테니까 이제부터 또 잘 봐. 아예 그거까지 얘기를 해줄게. 자, 우리가 이제 프라임 x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fx가 그냥 x제곱이라고 똑같이 써보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아까 전에 f'의 x를 찾으면 이게 2x가 된다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에서 기본적인 형태에서 2x가 된다는 거 우리 한번 증명해봤잖아. 자, 이 상태에서 지금부터 뭘 찾으라고 시킬 거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분모 쪽에 ah를 쓸 거고 분자 쪽에 f에 x 플러스 bh를 쓰고 마이너스 fx다. 이렇게 한번 써볼 거야. 개수들이 서로 다른 형태로. 확인됐습니까? 이 상태로 지금부터 아까 했던 증명 한 번 더 할 거야.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ah분에 대입해서 싹 빠르게 정리해보자. x제곱 소거되지? 그러면 2bxh 그리고 플러스 b의 제곱에 h의 제곱 이렇게 남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h 약분해버리고 나면 주어진 식의 모양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분모 쪽이 a가 남겠죠. 분자 쪽은 2bx 그 다음 플러스 b의 제곱에 h가 남습니다. 여기 왜 x야? h가 돼야지. 확인됐죠? 자, h가 0으로 가니까 얘가 0이란 얘기지. 그럼 요거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돼버리지. 그럼 결과로 남는 게 뭐냐? a분의 2bx가 남는다는 얘기야. 맞니? 요걸 내가 다시 쓰면 a분의 b에다가 곱하기 2x지. 2x가 얘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버릴 수가 있어요. 확인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도함수의 정의에서부터 응용되는 수식이 하나가 또 등장을 해. 뭐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ah분의 f의 x 플러스 bh 그리고 마이너스 f의 x를 써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다 계산하면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a분의 b에다가 f'의 x를 곱한 형태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간단한 증명이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식 자체를 외워놔야 돼. 얘를 도함수에서는. 왜 외워야 되느냐? 여러분들 아까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거 있었지? 앞에 쪽에. 거기 지금 보면은 몇 쪽으로 가시면 되냐면요. 50쪽. 50쪽에 나와 있는 참거짓의 판정이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부분에 대해서 1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 5번, 그 다음 6번, 7번, 8번 뭐 여기까지 얘기가 전부 다 요 공식에 대한 얘기야.
요거에 대한 증명이야. 그래서 요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십사. 확인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꼭 알고 있는 상태로 우리는 뒤로 가서 7번에 나와 있는 내용도 볼 겁니다. 7번이에요. 자, 그랬을 때 7번 문제는요. 별표를 좀 하나 치실래요? 이거 도함수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한 번 더 나간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문제는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 보셔야 돼요. 지금처럼 계속 졸다가 뭘 얘기하는지 놓치고 안 졸았다고 우기면 내쫓아버릴 겁니다. 오늘 중요한 수업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7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이제 보면은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x의 제곱의 마이너스 1분의 f의 x 마이너스 f의 1 이게 마이너스 1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야. 맞죠? 얘를 먼저 우리가 해석을 해야 7번 문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석하고 싶어.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 왠지 느낌상 기울기처럼 생기긴 했지.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기울기는 아니야. 왜냐? 앞에는 1,f1 여긴 점이 되는데 x제곱분의 fx잖아. 문제가 있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x제곱분의 fx제곱이다라고 되잖아? 그럼 바로 그냥 기울기라고 생각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모양이 다르지. 이럴 땐 기울기가 될 수 없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느냐?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인수분해. 분모 쪽을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되는 거잖아. 그럼 난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꾸는 게 된다라는 거죠.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곱하기 리미트 x가 다시 1로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숫자를 하나씩 대입하는 거야. 1을 먼저 대입했더니 2분의 1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는 뭐야? f'의 1이다라고 미분계수를 적을 수 있겠죠. 이게 뭐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린 여기서부터 f'의 1이 마이너스 2예요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분모 h분의 분자의 f의 1 플러스 2h 그리고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5h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 얘도 지금 딱 보니까 이거 도함수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이걸 도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 여기 플러스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자, 도함수의 정의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조금 있어. 왜냐? 도함수의 정의를 보면 여기 1-2h가 나왔잖아? 그럼 바로 뒤에 빼기 f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왜? 같은 모양의 숫자들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리고 여기 1 플러스 5h가 나오면 뒤에 빼기 f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게 아닌 거지. 맞죠? 그래서 도함수의 기본적인 정의는 아니야.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되느냐? 주어진 식을 변형해야 돼. 즉 얘를 식변형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함수의 정의의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변형하는 게 어려워. 알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변형 어떻게 갈 거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일단 분모의 h는 손 안 댈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끼워 넣자고. 1-2h였지. 그럼 나한테 필요한 게 뭐야? 빼기 f1이 필요하잖아. 근데 내 마음대로 끼워 넣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플러스 다시 f1을 하는 거야. 확인됐나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이제 붙여 써야 되잖아. 마이너스 해놓고 괄호로 이렇게 묶고 f의 1 플러스 5h 이렇게 써야 돼. 왜? fx 앞에 마이너스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안에 뒤로 또 필요한 게 누구야? 마이너스 f1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플러스 f1까지 이렇게 추가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버려야 되겠죠. 자, 이때 나는 요거는 필요한 거 안 한 거니 얘 필요 없지. 그리고 뒤쪽을 봤더니 얘도 필요가 없어. 근데 마침 쭉 전개를 해보잖아. 얘랑 얘가 소거된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소거를 딱 시켜놓고 나면 주어진 식의 모양은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요거 h를 얘랑 얘 쪽에만 먼저 얹어. 그러면 h분의 f의 1-2h 마이너스 f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빼기 있지. 그대로 빼기 해놓고 다시 리미트 나눠서 쓰는 거야. 가능하죠? 그러면 이 분모에 있는 h 여기 썼으니까 안 쓰는 건가? 아니죠. 더하기 빼기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도 h를 붙여야 되겠지. 그리고 f의 1 플러스 5h 마이너스 f의 1 이렇게 쪼개는 거죠. 그럼 자, 얘 도함수의 정의를 따라가는 거잖아. 맞지? x 대신 1이 나왔으니까 f 프라임에 1을 쓰는 게 맞아. 근데 여기 앞에 계수 1이고 여기 앞에 계수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뭐야?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f 프라임의 1. 그 다음 빼기. 중간에 빼기 하나 써주시고 다시 뒤쪽 봤더니 1이잖아. f 프라임의 1이야. 그죠? 근데 개수가 1이고 플러스 5잖아. 1분의 5. 그러니까 그냥 5가 되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찾으라는 게 뭐야? 마이너스 7의 f 프라임의 1 찾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지. 아까 우리 찾아놨잖아. 얼마가 돼요? 14.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 거야. 어려워.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맞춰서 지금은 조금 귀찮더라도 써보셔야 돼요. 쓰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알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8번에 나와 있는 문제도 한번 보죠. 하는 김에 계속 가보자. 8번도 별표. 그리고 오늘 꼭 다시 풀어보기. 자, 그러면 8번에 나와 있는 모양을 봤더니 이번에는 친절해.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나와 있어. 이때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1분의 xfx 마이너스 f의 1이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뭘로 나와 있는 거야 이번에는? 순간 변화율처럼 생겼는데 뭔가 모양이 조금 달라.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fx 앞에 x가 있다라는 존재. 그럼 여기 만약에 x가 있어. 이때 내가 여기 앞에 f1 앞에도 1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맞니? 이런 생각이 가능하니까. 왜 굳이 1이냐면 1이 대입됐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 써놓고 나면은 우리는 여기 보이는 xfx라는 식 있잖아. 얘를 gx로 치환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1분의 gx 마이너스 g1이라고 써도 되잖아요. 맞죠? 그럼 결국은 우리 뭐 찾으라는 얘기야? g'의 1 갖고 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근데 우리는 아직 미분 공식을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정의를 통해서 계속 증명하는 중이지. 뭐 해야 돼? 다 일일이 써야 돼. 확인됐나요? 써보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x-1분의 gx 쓸 거거든? fx 이거 곱하는 거잖아.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겠지. 친절하게 나왔으니까. 그럼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x. 그 다음 1f1. 어차피 1 대입하는 거지? 얼마 돼요? 마1. 근데 빼기니까 플러스 1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x의 1을 분모에 대입했더니 0. 그럼 분자도 대입했더니 0. 응꼴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뭐 해야 돼? 분자 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자, 지금부터 시간을 30초 드릴게요. 인수분해 빨리 해보세요. 신나게 자는 놈 하나. 열심히 수업 듣는 사람 셋. 그럼 그 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신기한 일이야. 사람이 아닌데 수업을 듣고 있어. 아, 기가 막혀. 세제곱에 마이너스 뭐 돼야 되지? 뒤에 플러스 1이고 2차하고 1창 찾아야 되는데 x 마이너스 x 1창 없고 2창은
이렇게 되는 건가? 3차 항. 응? 아닌데? 이거 아닌데? 자, 인수분해 다 했죠? 뭐 나오더라? x-1이랑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그냥 요걸 더 구체적으로 인수분해 할 필요도 없어. 왜냐? 우리는 약분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싹 찾고 났더니 이제 우리는 x에다 바로 1 대입해서 식을 써도 되겠지? 맞니? 자, 1 대입하면 1 없어지고 없어져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그냥 찾아버리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이 변형되는 형태들, 뭐 변형된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겠지?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돼? 이 식이 얘야 라고 생각하고 순간 변화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 확인됐죠? 자, 그러면 뒤로 한번 또 넘어가서 또 다른 변형되는 형태들을 한번 더 살펴보고 오도록 합시다. 자, 필수 예제 9번에 나와 있는 식인데, 자, 9번 문제도 한번 보자고요. 마찬가지로 9번도 우리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9번은 별표를 미안하지만 2개 쳐주세요. 9번은 2개. 오늘 이건 꼭 다시 풀어봐야 돼. 자, 이렇게 생긴 식을 만족할 때 fx의 차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fx가 몇 차식인지를 찾으라는 얘기야 우리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지금 fx가 이렇게만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우리? 아무것도 나올 수 있는 게 없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단원이 뭐냐? 미분계수 덤수 단원이지. 우리 미분계수를 통해서 직접 한번 fx를 확인해 볼 거야. 그래서 f'x를 찾아라 하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거고요. 이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 문제는 되게 많이 앞서 나간 문제거든요. 앞서 나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 그냥 식을 변형하는 것까지만 연습하세요. 두 번째 보시는 분만 이 차수 찾는 것까지 문제 끝까지 내려가는 거야. 알겠죠? 자, 식을 변형하는 것만 일단 생각을 하면 얘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도함수를 써놨었어. 그랬더니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처가 보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활용이 가능하겠죠. 어떻게? 얘네들로 바꿔 대입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x는 그냥 x고 h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y 자리에 h가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싹 우리가 식을 바꿔 썼더니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바꿔서 쓰면은 f의 x 마이너스 f의 h 그 다음 플러스 xh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리게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fx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린 하나, 둘 없어지죠. 그리고 h랑 뭐 요항은 따로 약분될 거 없지만 얘는 또 약분이 되고 얘는 또 따로 나눠서 쓸 수 있고 막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나오겠지. 이 식을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쓸 겁니다. 그러면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처음으로 일단 마이너스 h분의 fh가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나누면 플러스 x가 나오겠죠. 그 다음 이렇게 나누면 마이너스 h분의 1이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나누자. 잘 봐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h분의 fh 하나 그 다음에 플러스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x 하나 그 다음 플러스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h분의 1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쓴 거야. 요때 끝에서부터 얘 h가 0으로 가잖아. 얼마가 되죠? 요거 얼마가 됩니까? h가 0으로 간다. 얼마예요? 무한대야. 분모가 한없이 작아질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까지 붙었으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야. 즉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그죠? 자, 그 다음에 얘 그냥 x겠죠.
h에 아무런 영향을 못 받잖아, x는. 그럼 얘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h가 0이야. 분모가 0이란 얘기잖아. 그럼 분자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0분의 0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근데 0분의 0꼴을 만든다고 해서 h로 약분을 시킨다고 해도 fx 자체가 어떻게 생긴 식인지 모르는데 약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지. 확인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결국 얘도 좀 난해한 상태. 그쵸? 즉 다시 말하면 f'의 x라는 녀석을 우리가 지금 찾아놨더니 이상한 숫자, 어쨌든 계산하면 숫자가 나오기는 할 거란 말이지. 맞죠? 수에다가 x를 더하고 무한대를 빼는 거야. 그럼 결국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f'x라는 미분계수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즉 식변형은 정말로 예쁘게 잘 해놨지만 우린 여기서 더 이상 진행될 수 있는 요소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걸 안 거지. 왜냐? 주어진 시간에서 정보를 아직 다 못 찾고 넘어왔거든. 오케이? 자, 어떤 정보를 못 찾았냐면 여기 지금 봐봐. h가 0으로 가까워졌지. 그럼 여기도 0이잖아. f0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직 못했단 말이야.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서 x의 0, y의 0을 대입할 거야. 그럼 뭐가 돼? f의 0이 0, 0 사라지지. 0 사라지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버리네. 확인됩니까? 그러면 얘는 어차피 숫자지만 일단 무시야. 왜? 얘가 더 중요하게 떠오르거든. 어떤 점에서 중요하게 떠오르냐면 이게 더 이상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게 돼. 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는 애 있지. 얘를 뭘로 바꾸면 되냐? f0으로 바꿔버리면 되거든. 그러면 얘와 얘를 가지고 얼마인지 고민할 필요가 사라져. 얼마인지 고민할 필요가 사라져. 왜냐? 얘네 둘을 하나로 묶어보면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 마이너스 어차피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도 되지. 그러면 f의 h 마이너스 f의 0이 돼버리잖아. 여기는 플러스였으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나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전 이해 돼, 안 돼? 어디서 막히지 지금 좀? 막혀? 혜원이 어때? 괜찮아? 그럼 자, 요걸로 쓰지 말고 요렇게 써보자. 여기서 그럼 보여줄게. 그럼 안 막힐 거야. 자, 다시 다들 봐봐. 여기서 얘가 1이 아니라 f0으로 우리 바꿔 써도 상관없지. 맞니 아니니? f0으로. 요것만 한번 확인해줘. 그리고 여기 플러스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자, 그러면 얘랑 얘를 묶어서 하나의 리미트로 바꿀 거야.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여기 있는 마이너스 보를 이렇게 꺼내면 플러스 fh 마이너스 f0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f0 쓰고 여기 fh잖아. 맞죠? 이거를 0 플러스 h로 내가 바꿔 써도 될까 안 될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x 이렇게 나눠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를 집중해. 마이너스 빼고 여기만 집중하면 돼. 이게 뭐야? f'의 0이죠. 마이너스 붙고 여기에 x 붙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f'의 x가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이때 얘는 결국에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느냐? 상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숫자가 대입될 거니까. 다시 말하면 f'의 x라는 미분계수가 몇 차식이 되는 거야? 1차식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미분계수가 1차식.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원래 있었던 식이 몇 차식인지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아니? fx가 몇 차식인지를 찾는 거잖아. 그거는 원래 이번 시간에 나오면 안 돼. 근데 찾아는 줄 테니까 한번 눈으로만 봐봐.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여기 식에서 그냥 형태를 보는 거거든. gx가 몇 차식이었지? 4차식이었지. 4차식이었잖아. 근데 미분을 다 했더니 몇 차식만 남은 거야? 3차식이 남았지. 그래서 여기다 숫자 대입해서 미분계수 찾은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미분계수를 직접 찾잖아.
원래식과 미분계수 사이의 관계는 원래식의 차수보다 한 차수가 딱 낮아지면 미분계수가 나온다는 걸 여기서 확인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fx가 1차식이야. f'x가 1차야. 그럼 fx가 몇 차식인 거란다? 2차식이다. 여기서 한 차식이 낮아져야 미분계수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지금은 받아들이세요. 다음 시간에 이거는 한 번 더 얘기할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정답이 2차식. 그러면 희진은 여기까지 쭉 따라가면서 봐. 나머지 분들은 요기식 이용해서 얘를 바꿔서 얘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해보면 돼. 여기까지만 따라와. 식 만드는 것까지. 알겠죠? 해봐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이제 문제를 풀면서 미분계수와 도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분계수 쪽, 그 순간 변화율 쪽은 특별하게 내가 얘기를 많이 한 건 없어. 그제? 근데 도함수 쪽에서는 공식을 처음에 정의를 내리고 한번 변형하면서 계속 뭔가 새로운 걸 얘기를 해줬지. 왜냐하면 도함수 쪽에 있는 문제들이 변형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많은 변형이 돼. 그래서 그쪽은 정말로 주의 깊게, 정말로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5분간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내용도 이어서 갈 겁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 보자.